삭소롬꽃이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물주기 타이밍이에요. 오늘은 삭소롬꽃을 오래 붙잡아두는 물주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뷰가 드는 식집사 베가스입니다. 햇빛이 잘 안 드는 날이면 베란다 식집사들은 괜히 마음이 좀 바빠지죠. 특히 지금처럼 봄꽃들이 꽃송이를 만들고 있는 시기에는 햇빛이 부족하면 혹시라도 꽃이 덜 피지 않을까 괜히 베란다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삭소롬이에요. 삭소롬은 정말 신기한 식물이에요. 광량이 좀 부족해도 꽃송이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저희 베란다에서도 삭소롬 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 보라색 꽃들이 층층이 피어서 베란다 한쪽이 거의 꽃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꿀을 먹으러 날아들어온 나비떼 같아요. 작년에 본격적으로 삽목을 시작하면서 안방 베란다 선반을 삭소롬으로 가득 채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생각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선반 위에서 아래 칸까지 큰 화분, 중간 화분, 소형 화분까지 전부 삭소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흐린 날이 자주 찾아오면 식물들한테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죠. 빛을 찾으려고 줄기가 길게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삭소롬은 정말 묵묵해요. 광량이 좀 부족해도 웬만해선 웃자람도 없고 여전히 꽃송이를 만들어서 보라나비를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실내 가드닝 하는 나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량이 좀 부족해도 늘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주는 아이는 별로 없거든요. 덕분에 뷰가든 채널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키우면서 겪은 삭소롬 관리 방법도 공유도 하고 소통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빛이 충분하지 않은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워주는 이 소중한 존재인 삭소롬을 오래오래 곁에 두려면 알맞은 맞춤 관리가 필요하겠죠. 사실 삭소롬은 내 정원에서 자리만 좀 잘 잡으면 그렇게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에요. 관리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삽목도 정말 잘 되잖아요. 저는 삭소롬을 5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개화기에는 물주기 하나로 꽃 상태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꽃 피기 전과 꽃 피는 시기의 물주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꽃이 피기 전까지의 물주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평범한 물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손가락 2마디 정도 흙에 푹 넣어봤을 때 마른 흙이 묻어나오면 그때 흠뻑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흙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천천히 물을 주시면 되고요. 통풍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평소처럼 베란다에 바람이 흐르도록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창문을 열어서 자연 바람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삭소롬은 정말 신기하게도 해충에 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삭소롬한테는 거의 특별한 방충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키우면서 해충 피해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하는 계절은 있죠. 바로 여름입니다. 삭소롬은 무더위에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요. 저도 그걸 몇 번이나 겪어봤죠. 여름이 되면 잎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잎 상태가 꽤 심각했죠. 원산지가 남아프리카로 따뜻하고 반음지인 곳에서 자라는데 따뜻한 건 좋아하지만 30도가 넘는 무더위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조금 강수를 좀 더 보려고 해요. 바로 강전정인데요. 여름이 오기 전에 삭소롬을 강하게 가지치기 해서 몸집이 좀 작은 상태로 여름을 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각각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올해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삭소롬은 좀 아팠어도 날씨가 선선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세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개화기의 물주기입니다. 삭소롬은 꽃이 피는 시기에 물을 조금이라도 말리면 애써서 피워놓은 꽃들이 금세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아깝죠. 그래서 개화기에는 물주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바로 겉흙의 촉촉한 정도예요. 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또 과습이죠. 모든 식물에게 과습은 좋지 않지만 삭소롬한테 과습은 조금 더 치명적이에요. 과습이 오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고 결국 가지치기에서 새로 삽목을 하거나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과습이 되지 않게 하면서 물을 부족하지 않게 주는 거,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저면 관수인데요. 화분에 맞는 받침에서 2배나 3배 정도 큰 걸 사용해서 물을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흙이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흡수하게 되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물을 자주 주는 번거로움도 없고 과습에서도 좀 안전해집니다. 저면 관수 해주고 물이 빠르게 없어지거나 느리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식물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화분 받침에 물이 있는데 위특이 말라 보일 때가 있어요. 삭소롬이 건강하고 이상이 없어 보이면 위특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잎에 힘이 없어 보이면 물을 위쪽으로도 추가를 해줘요. 간혹 뿌리가 위쪽에 몰려있는 삭소롬의 경우에는 저면 관수만 하면 위쪽에 있는 뿌리는 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삭소롬 화분을 바구니에 넣어두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면 관수가 좀 어렵죠. 그래서 위특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을 말리지 않으려면 자주 살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의 매일 살펴보지만 늦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잊지 않고 확인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물 주는 날짜를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물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날씨가 화창하고 건조하면 물은 훨씬 빨리 마르고 요즘처럼 흐린 날이 왔다 갔다 하면 흙이 천천히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기준을 날짜보다는 흙 상태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베란다에 나가면 깜짝 놀라는 날이 있어요. 바닥에 보라색 삭소롬 꽃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럴 때 저는 바로 알죠. 아, 물주기 타이밍 놓쳤구나. 삭소롬은 꽃을 위한 가는 줄기 끝에 아주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수분 공급이 조금만 늦어져도 힘없이 툭 떨어집니다. 그럴 때면 정말 후회가 되죠. 하지만 또 그 덕분에 다시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베란다에 나가서 삭소롬을 한참 바라보고 정말 예쁘다는 생각도 하고 시든 꽃대 잘라주고 화분 자리도 좀 바꿔주고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물도 챙겨주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삭소롬 시즌이지만 매번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저는 아마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삭소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와, 올해도 정말 예쁘다. 여러분 베란다에도 보라나비가 많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뻐진 봄 베란다 풍경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뷰가든의 식집사 아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